오늘 소개해드릴 건축은 뾰족한 지붕이 특징인 낡은 외관을 가진 쉐어하우스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줬는데요. 브린들턴 베이의 재건축 하우스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지 설명을 보니까 공장을 개조해서 집으로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원래 있던 부지는 다 지워버리고 공장처럼 생긴 외관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뾰족뾰족한 지붕들이 붙어있는 그런 공장의 외관을 표현을 하려고 했고 3개의 집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 단순할 것 같아가지고 지붕이랑 벽을 이용해서 창문이랑 현관문 놓는 부분에 조금씩 입체감을 줬습니다. 지붕 쪽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투명한 지붕 패턴을 넣어가지고 천장이 조금씩 뚫려있는 느낌도 줬어요. 지붕을 유리 패턴으로 하면 채광이 조금 부족한 곳을 보완하기도 좋고 또 옆에서 들어오는 빛이랑 느낌이 되게 달라서 이렇게 포인트를 지붕에다가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부지가 20x20짜리 굉장히 작은 부지예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야 되면 좀 크니까 빈틈이 없이 집을 꽉 채웠고 대신에 주변에 나무라던가 의자라던가 길가가 되게 예쁘게 표현된 동네다 보니까 따로 마당 같은 거는 만들어주지 않았고 대신에 1층이랑 2층에 작게 테라스 같이 잠시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유리 패턴 지붕 바로 아래에 통창을 붙여가지고 천장이랑 이어지는 것처럼 붙여줬고요. 전면에는 사이즈가 다른 통창으로 붙여줬는데 마음 같아서는 전체를 다 통유리로 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되면은 생활하기 힘드니까 최소한 많이 자제를 해서 유리는 한 반 정도만 붙였습니다. 이제 내부 구조를 나눌 건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공장으로 되어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중간 정도는 좀 뻥 뚫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실 위에 천장을 뚫어버리고 2층이랑 연결되는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는 3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나 싶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벽을 다시 세워준 하나의 집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반대쪽 지붕에도 유리 패턴의 지붕을 하나씩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이제 외관의 벽지를 선택을 할 건데 벽돌로 된 벽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기본 게임에 있는 빨간 벽돌을 썼는데 기본 게임 벽돌들이 예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고 정면에 입체감을 줬던 부분에만 모던한 느낌이 나도록 흰색이랑 까만 벽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중간에 거실 쪽에 큰 창에는 사생활 보호를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벽 장식을 붙여주는 중입니다. 외관은 거의 다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지붕을 좀 이용해가지고 작게 옥상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지붕을 조금 밀어버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작은 옥상을 만들어줬어요. 지붕 앞쪽에 절반 벽을 붙여가지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벽돌이랑 이어지는 느낌이 나서 좀 안정감이 있고 이 공간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 첫 번째 공간은 주방입니다. 쉐어하우스에서는 주방에 모여서 같이 요리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는 장소잖아요. 여기는 조금 젊은 느낌, 트렌디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빈티지한 가구들을 좀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게임 카운터를 선택했는데 이번에 추가된 컬러 중에 좀 바랜 듯한 느낌의 회색빛이 도는 그런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저 카운터로 자리를 잡아주고 또 예쁜 냉장고를 한 대 놔줬는데요. 이 공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바깥이 아주 잘 보이는 격자 무늬의 모스키노 창문, 그리고 중간에 조명을 감싸고 있는 저 선반인데 선반을 조명이랑 겹쳐서 디버그 아이템 중에 식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의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반 위에 올려서 담쟁이라고 하나?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의 식물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저렇게 식물이 있으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주방으로 가는 폴딩 도어를 표현을 한 건데요. 이것도 모스키노에 있는 유리 칸막이를 줄여가지고 벽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플레이하면서 없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현실감 있는 공간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거실을 꾸밀 때의 컨셉은 그때그때 가구들을 모으다 보니 빈티지가 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안 어울리는 가구들을 막 갖다 놨어요. 그 대신에 색감은 어느 정도 좀 통일이 되게 어둡거나 웜톤 계열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가구들로 맞춰줬어요. 이 집은 침실이 그래도 꽤 공간이 큰 편이기 때문에 거실이나 주방은 조금 최소한으로 꾸며줬습니다. 실수로 방문을 열지 않도록 개인 침실이랑 헷갈리지 않게 화장실로 가는 문 쪽을 화살표랑 조명으로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사실 화장실을 꾸밀 때 그렇게 막 신이 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6칸 정도의 변기랑 세면대랑 샤워부스 같은 거를 다 그냥 때려 넣는 스타일인데 이 집은 화장실을 좀 신경 쓰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쉐어하우스는 그래도 타지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룸메이트들을 위한 곳이잖아요. 특히나 1층 화장실은 손님들이 왔을 때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신경 썼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거실보다 좀 더 세련되게 꾸며봤습니다. 이 쉐어하우스에는 4개의 침실이 있는데요. 1층에 있는 2개의 침실은 조금 작아요. 오른쪽 방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빈 방이라서 잡동사니 상자랑 조명만 하나 덩그러니 있고요. 왼쪽에 있는 방은 파란색 포인트 벽지를 발라주고 딱 원룸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침대랑 책상을 놔줬는데 저는 좀 큰 소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림하우스에 있는 이어 붙일 수 있는 소파를 창가 쪽으로 쭉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영감을 얻을 때는 침대에 있을 수도 있고 일기를 쓰고 싶을 때는 책상에 갈 수도 있게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제 2층 방을 꾸며볼 건데요. 2층은 확실히 1층에 비해서 엄청 넓어요. 거의 방 2개를 합친 크기인데요. 지금 꾸미는 방의 포인트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제가 정한 컨셉은 얼리 어답터가 지내는 방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전되게 밝은 느낌이고 식물이 굉장히 많다. 좀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을 곁에 두면 좋다는 걸 믿고 있는 심이라서 컴퓨터 책상 주변으로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좀 독특한 방인데요. 여기가 이제 채광도 예쁘게 들어오기 때문에 꼭 컴퓨터를 다루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꽃을 좋아하는 심들이라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푸릇푸릇한 방입니다. 화장실도 침실 분위기에 맞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해줬고요. 휴식을 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욕조 공간을 좀 분리를 해주고 주변에 촛불도 아늑하게 켜줬습니다. 이 반대쪽 방은 좀 반전된 분위기를 주고 싶어서 어두운 벽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갑자기 놓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음악하는 심의 방으로 만들어주자 싶어서 피아노를 놨는데 침대랑 같이 어우러지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나눠가지고 공간을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작업실, 한쪽은 심이 쉬는 공간 이렇게 분리를 해줬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 쉐어하우스라는 이름과 컨셉으로 제가 공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공간 분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데이키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의 집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장식이 더해진 완성된 모습은 뒤쪽에 스크린샷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 집은 사실 다음 플레이의 배경이 될 곳이라서 조금 애정을 갖고 지어본 곳인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